그러면 앞으로는 휴머노이드가 좀 많이 쓰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미 자동화는 많이 돼 있어요. 제대로 된 공장이라면 자동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무인화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동화된 셀과 셀 사이를 사람이 결국은 커넥션을 시키는데 휴머노이드가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그 안녕하십니까,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MC 강민석입니다. 벌써 이제 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네요. 오늘도 저희 이제 민트로봇의 강영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또 핫한 주제예요. 이제 바로 네. 이제 무인화 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이제 사람 없는 공장 진짜 가능할까? 이게 무인화의 진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달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주제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좀 만나는 회사들이 네. 무인화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자동화가 아니라 아예 진짜 사람을 다 빼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뭐 저도 많이 이제 공부도 하고 자료도 많이 찾아봐가지고 좀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질문 저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인화를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제 네. 다크 팩토리라는 단어를 네.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네네. 이제 불 꺼진 상태에서도 예, 이제 예, 계속 돌아간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지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무인화 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립니다. 뭐 무인화는 말 그대로 정말로 사람이 없거나 정말 극단 사실성 없는 거와 마찬가지 수준의 이제 그런 공장을 얘기하는데 사실 옛날에도 있었고 사실 이 무인화 공장이라고는 하지만 공장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무인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겠지만 네. 또 어떤 공장은 그냥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만 찍어내는 공장이라면은 사실 무인화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제 일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무인화 공장이라는 말이 이제 보통 네. 사람들이 들으면은 네. 24시간 계속 로봇들이 알아서 생산하는 네네. 그런 뭐 SF 영화에 나오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는 그러면은 이게 생산의 이제 이 난이도 네네. 이게 비정형화된 거냐 정형화된 네네. 거냐 이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 난이도가 좀 갈릴 수 있다고 그렇죠. 이제 예.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람들이 꿈꾸는 무인화 공장은 비정형 작업까지 무인화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판타지 수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일단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고 사실 무인화 공장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사실 공장을 어느 정도 규모로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그냥 공정이라고 부릴 정도의 셀 정도는 뭐 옛날부터 충분히 무인화를 많이 시켰었고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방면에서 사실 이제 무인화는 옛날부터 있었죠. 다만 그런 공정들은 비정형 작업이 아니라 정형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공정들 이거는 사실 무인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토메이션이라고 자동화라는 그렇죠. 단어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정확하게 이 자동화랑 무인화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자동화는 뭐냐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자동화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공정, 이제 공장으로 보면 보통 셀 단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어떠한 작업을 하는 셀 단위가 이제 자동으로 한다. 뭐 자동 용접기, 뭐 자동 절곡기, 뭐 자동 머시기 해서 다 이렇게 쭉 어느 정도 공정을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완전 무인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그 공정이랑 공정 사이에 보통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한 경우가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넣고 빼는 작업들, 혹은 뺀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디버링이라든지 좀 손이 좀 타야 되는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람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인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전용 장비들은 많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사람을 없애겠다가 저는 진정한 무인화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무인화 자동화 쪽에서 어려웠던 게 이제 네. 만약에 이제 오류가 나거나 네네. 혹은 이제 뭐 부품을 교체해야 되거나 네. 그런 생산에 뭔가 로스가 생긴다거나 그럴 때 뭐 네네. 대체할 수 있는 게 조금 어려웠었는데 네네. 지금은 뭐 AI가 발달을 많이 해서 네. 그런 이 생산 운영 최적화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도입이 되면서 이 네. 자동화가 아니라 조금 더 좀 스마트한 이제 무인화 공장처럼 돼가고 네네.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인화라기보다는 자동화 설비의 퀄리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오류라든지 뭐 그런 게 발생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가공기 별로 또 제 지난주에 너무
이제 뭐 가공 얘기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건 가공기라는 게 있을 때 네. 가공을 하다 보면 불량이 날 수 그렇죠. 있어요. 무인하면 그런 일이 뭐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에러 처리 같은 게 잘 안 돼 있는 시스템은 그런 게 발생을 해도 그냥 갈 것이고 네. 그게 잘 돼 있으면 뭐 세우든 아니면 자동적으로 그걸 뭐 갈아주든 해가지고 보정을 하겠죠. 뭐 사실상 이것은 어떤 구현 수준의 차이이지 뭐 어떤 개념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러면은 이제 뭐 요즘에 무인화 공장에서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이게 진짜 100% 사람 없이 휴머노이드로 대체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테스트 빌드 혹은 뭐 시연 영상 정도인 건지 네,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테슬라가 그래도 하는 일이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보여주는 거는 확실히 정형 작업을 로봇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비정형 작업을 그쵸. 학습시켜 가지고 하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완전 무인 공장을 위해서는 다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이제 쓸 수 있는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라는 의견이 사실 많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무인화 이 공장이 굉장히 융복합일 것 같아요. 맞죠. 네. 거기에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역시 로봇 기술과 자동화 기술인데 결국 로봇은 이제 로보틱스 개념이 있을 것이고 얘가 조금 비정형 작업을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 기술, 비전이라든지 비전, 네. 학습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융복합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럼 걔가 로봇이 보통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여러 대 한꺼번에 해야 되는 일 같은 게 분명히 생기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러한 어떤 협업을 잘 할 수 있게 컨트롤해주는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는 휴머노이드가 좀 많이 쓰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미 자동화는 많이 돼 있어요. 제대로 된 공장이라면 자동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무인화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동화된 셀과 셀 사이를 사람이 결국은 커넥션을 시키는데 휴머노이드가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그 이제 그 셀과 셀을 이어주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밖에 없으니까. 많이 이미 무인화가 네.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사례를 조금 들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네. 보니까 뭐 기가팩토리 대표적으로 네네. 뭐 그런 것도 일종의 거의 뭐 반무인화라고 봐야겠죠. 완전 무인화라기보다는 정말 자동화 비율이 높은 공장. 그리고 뭐 아마존 물류센터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공장을 사람을 빼서 무인화시켰다기보다는 아예 프로세스 자체를 재설계해버린 거죠. 사람이 최소한도로 들어가게 아예 프로세스 자체를 바꿔가지고 자동화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사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뭐 지금 사람이 다 빠지고 휴머노이드가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을 다 대체한다라는 개념의 무인화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네. 제가 봤거든요. 네. 로보담이 사라지고 휴머노이드로 대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 그 완전 달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휴머노이드는 웨이퍼를 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되는 얘기하면 안 되고. 이번에도 뭐 그 현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네네. 이제 좀 생산을 시작한다고 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뭐 사실 반도체나 전자 쪽과 자동차는 저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손이 많이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자동차 공정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뉴스 같은데 보면 사람이 주로 하는 작업이 보통 이제 휠 같은 거 버버벅 막 이렇게 조립하는 거라든지 조립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조립 난이도가 워낙 좀 세밀하고 또 힘 조절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산업용 로봇으로 좀 커버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너무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비정형이니까 이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은 휴머노이드를 좀 대체하려고 하는 연구를 많이 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결국 가장 고도화돼야 되는 거는 인지학습이에요. 이 상황이 뭔지 인지하고 그게 그렇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거. 결국은 그 기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또 이제 또 무인화가 네. 이제 이게 제조 공정을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또 음식 쪽으로 가면 푸드테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 음식 제조죠. 그래서 음식 자동 제조 쪽으로 네네. 가는데 뭐 저희 이제 뭐 일반 사람들도 이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네. 로봇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일종의 어떻게 보는 무인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 푸드테크 같은 경우는 조금 한참 또 붐이 일어났다가 지금 약간 좀 수그러든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메가커피나 그런 거 얘기 들어보는 꾸준하게 뉴스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런 커피 같은 그런 이 음식, 음료 이쪽도 분명히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네. 걸 원해 할 텐데 푸드테크도 그러면은 푸드테크 쪽도 그러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그렇죠. 부분인 건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진짜 공장 제조, 팩토리 오토메이션 외적인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만만하게 들어가는 게 사실 푸드테크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가장 만만했던 게 음료기 때문에 로보커피가 제일 많이 먼저 나왔었죠. 근데 이게 인건비도 인건비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속초에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의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 없어요. 전통 속초 전통시장 엄청 유명한데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 엄청 유명하거든요. 한국인이 없고 파키스탄 베트남도 아니라 파키스탄이야. 파키스탄 애들이 뭐 빈대떡 맛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국말 되게 잘해요. 그런 데는 정말로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정말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짜로 소멸 때문에 무인화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지방 같은 경우는 소멸 문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인건비 문제 때문에 어쨌건 뭐 해야 되고 푸드테크가 빨리 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뭐 푸드테크로 뭐 사실 이제 네. 논문까지 쓰고 했었는데 네. 저는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좀 가치가 높은 음료, 가치가 높은 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프리미엄이 붙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죠, 바텐더들이 그렇죠. 이렇게 뭐 하는 거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메리카노는 그 정도의 가치는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너무 단순하니까 공정이. 네네. 근데 뭐 여기에 뭐 조리퐁 들어가고 우유 넣고 뭐 이거 뭐 뿌리고 하는 네. 거는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거 공정 하나 만드는 것보다 사람이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뭔가 저는 완전 무인화보다 이렇게 뭔가 효율적인 뭔가 인건비를 뭐 3명 정도 줄인다. 한 명만 네. 쓰면 된다. 4명 쓸 거. 그 정도로 가도 사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커피 같은 경우는 저도 뭐 5만 가지 뻘짓을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에 이제 로봇 바리스타 도입된 로봇들은 다 고가의 로봇들이지 않습니까? 꽤 고가죠. 뭐 2, 그렇죠. 3천만 원씩 하는 뭐 거죠. 대부분 그렇죠. 사실 또 완전히 오버스펙이잖아요, 그게 다. 슈퍼 오버스펙이죠, 말도 안 사실. 되는 일이죠,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저가형이 나오면은 좀 뭔가 기대해볼 법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좋아하겠네. 마지막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이 무인화 공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먼 미래 같기도 하고 가까운 미래 같기도 한데 네. 이게 진짜 우리가 인류가 생각하는 이 미래일지 이 현실에 이 뭔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은데 좀 과대 포장된 건 아닐지 뭐 그런 부분이 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합니다. 뭐 지금 사람들이 상상하는 정말 휴머노이드가 사람처럼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하는 거는 사실 SF가 맞는데 네. 어쨌건 무인화라는 건 저는 못 피할 거라고 봐요. 이거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저는 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무인화가 될 거라고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